핵심만 속 심해 수학, 오늘은 정비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정비례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를 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입니다. 가장 먼저 정비례가 무엇인지 배울 거고요. 그 정비례를 표를 사용해서 또 식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표가 주어졌어요. 자, x와 y가 주어졌는데요. 이렇게 표가 주어지면 x가 1일 때 y가 2고 x가 2일 때 y가 4라는 의미죠. 자, 이때 이 주어진 x, y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x가 1에서 2로 된다는 것은 2배가 된 거죠. 왜냐하면 곱하기 2하면 2가 되니까요. 그때 y 값도 함께 살펴볼게요. y가 2에서 4로 변했죠? 몇 배 된 거예요? 2배 됐어요. 자, 이번에는 x가 1에서 3으로 됐으면 3배가 된 거죠? 그때 대응하는 y 값도 봤더니 2에서 6이 됐다는 것은 3배가 된 거죠? x가 2배 될 때 y도 2배, x가 3배 될 때 y도 3배 됐네요. x가 4배 될 때 y도 4배예요. 이와 같이 x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서 y값도 똑같이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우리는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정비례 관계에 있는 x, y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특별한 규칙을 가진대요. 그것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통에 매분 5리터씩 물을 부을 때 x분후의 물의 양을 y리터라고 해요. 이때 x와 y 관계식을 표로 나타내고 식도 구하라고 했어요. 자, 표를 볼게요. x값이 주어져 있고 y값이 빈칸이죠. 자, 무엇을 나타냈죠? 시간을 나타냈죠? y는 물의 양이었어요. 이렇게 표가 주어지면 x와 y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보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x가 1이라는 건 1분 후예요. 매분 5리터 들어가니까 1분 후에는 5리터가 들어가겠죠? 즉 1에다 5를 곱한 5가 들어갈 거예요. 2분 후면은 1분에 5리터니까 2에다가 5를 곱한 10리터가 들어가겠죠? 3분 후는 3에다가 5를 곱한 15리터가 들어갈 거고요. 4분 후에는 4 곱하기 5에서 20리터가 들어갈 거예요. 5분 후면 25리터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x분 후에는 몇 리터가 들어갈까요? 그렇지, 5x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x분 후의 물의 양을 y라고 한다 했죠? 따라서 이 y의 값은 5x가 됩니다. x와 y 관계식은요, y는 5x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진 x, y를 보고 관계를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x값이 2배가 됐어요. 그때 대응하는 y값도 2배가 됐죠? x값이 3배 되면 대응하는 y값도 5에서 15면 3배가 된 거죠? x값이 4배 되면 y값도 4배가 됐어요. x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값도 2배, 3배, 4배 되는 관계를 무엇이라 한다? 그렇지, 정비례 관계라고 했죠? 따라서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y가 x에 정비례한다라고 하면은요, 관계식이 y는 ax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떤 x와 y 사이 관계식이 y는 ax 형태로 표현된다면 이때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y가 x에 정비례하는지 판별하라고 했어요. 자, 표가 주어졌죠? 표가 주어졌을 때는 정비례 정의로 접근하는 거예요. 정비례 정의가 뭐였죠?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도 2배, 3배, 4배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확인하는 거예요. x가 2배 될 때 y가 2배 아니죠. x가 3배 될 때 y도 3배가 아니에요.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도 2배, 3배, 4배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죠? 그 말은 y는 x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비례하지 않지만 x, y 사이 관계식은 쓸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x가 1인데 y는 3이고 x가 2인데 y는 5예요. x값에 2배를 하고 1을 더하면 3에다가 2배 하면 6, 1 더하면 7, 4에다가 2배 하면 8, 1 더하면 9 나오죠?
따라서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 y의 관계식은 y는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알던 형태랑 다르죠? 우리 아까 정비례라고 하면 y는 ax 형태로 주어져야 돼요. ax 뒤에 뭐가 붙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플러스 1이 붙어 있죠? 따라서 식만 보더라도 얘는 정비례가 아니다라고 판별할 수 있고요. 표를 봐도 2배, 3배 되는데 2배, 3배 안 되네? 따라서 정비례 아니다라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빵 15개를 만드는데 밀가루 600g이 필요하대요. 이 빵 X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 양을 Y라 할 때 Y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즉, 빵 X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 양 구하래요. 이것을 구하려면은 빵 1개를 만들 때 밀가루가 몇 그램 필요한지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빵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 양을 구할 거예요. 조건에서 보니 어떤 빵 15개를 만드는데 600g이 필요했죠? 그러면 15개 만드는데 600g이니까 한 개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600을 15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따라서 40g이 나옵니다. 그러면 빵 X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 양을 구할 건데요. 빵 X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는 한 개 만들 때 필요한 밀가루의 빵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자, 빵 X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는 문제에서 Y라고 했어요. 한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 양은 우리가 40이라고 구했죠? 빵은 몇 개 만들 건가요? X개 만든다고 했어요. Y는 40X가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Y는 AX 형태예요. 따라서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빵을 12개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 양을 구하래요. 빵이 12개라는 말은 X가 12라는 거죠? 밀가루 양은 Y였죠. 따라서 Y는 40X인데 이때 X 대신에 12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480이 되고요. 답은 480g이 됩니다. 우리 위에서 빵 1개 만드는데 밀가루가 40g 필요한 거 있죠? 이걸 비례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15개 만들 때 600g 필요하니까 1개 만들 때 Ag 필요하다. 자,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으니까 15A는 600이 되고요. 양변은 15로 나누어주면 A는 40g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랑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정비례를 찾는 문제인데 앞에서는 표를 이용했었고요. 지금은 관계식을 보고 정비례인지 판별했죠. 즉 정비례를 판단하는 문제는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표를 이용하거나 또는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표가 나오면요. 여러분 단순하게 2배, 3배, 4배 될 때 2배, 3배, 4배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걸 만족하면 정비례라 하면 되고요. 식이 주어지면은 그 관계식이 y는 ax 형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y는 ax 뒤에 어떤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붙여져 있으면 정비례가 아닌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y는 ax로 주어졌을 때만 정비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비례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정비례의 정의는 x값이 2배, 3배, 4배 될 때 y값도 2배, 3배, 4배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정의를 이용하는 것은 표가 나왔을 때고요. 식이 주어졌을 때는 관계식이 y는 ax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